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PPT가 안 나와서요. 먼저 죄송합니다. 제목이 너무 도발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까지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탑이 임플란테이션 비슷한 두 케이스의 환자이고 임플란테이션 뎁스가 다른데 컴플리트 에비 블락 관련해서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탑이 하고 나서 흔한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가 이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해야 되는 이제 에비 블락이 생기는 건데 벌룬 익스펜더블이나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적게는 10% 내외에서 많게는 20-30%까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탑이와 컴플리트 에비 블락의 경험은 펠로우 할 때 가장 많았는데요. 제가 트레이닝 받는 병원에서 이제 탑이 하시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하루에 2번씩 EKG 찍으면서 펄스 PR 인터벌과 QRS 듀레이션을 이렇게 보고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좀 딜레이드 에비 블럭이 오면서 고생했던 케이스가 몇몇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한 명은 남자 81세 환자고 모더레이트 AS로 계속 팔로우업 하던 환자가 한 1년에 걸쳐서 이제 모더레이트에서 시비어 AS로 넘어갔고 에이심토매틱에서 이제 심텀이 나타나는 데는 불과 한 3-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이퍼텐션, 다이비리스, 디슬리피데미아가 있었고 캐비즈를 했었던 환자여서 STS 스코어가 로우 리스크이긴 하지만 요즘에 그리고 이제 5월 이후여서 이번 이제 탑위를 결정을 됐던 환자고요. 다른 환자는 이제 남자 76세 환자고 워낙에 이제 인터스티셜 렁 디지즈로 호흡기 내과를 이제 외부 병원에서 계속 다니셨는데 해보니까 숨이 조금 더 차서 해보니까 에비 Bmax가 4.2m/s라고 시비어 AS로 진단이 되었던 환자고 STS 스코어는 두 환자가 비슷합니다. 약은 다음과 같이 드시고 계셨고 이제 케이스 A 환자에서 이제 베타 블로커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이제 다르고 당뇨약도 거의 비슷하십니다. 보면 에코를 해봤더니 당연히 시비어 AS고 둘 다 AVL이 1, 0.9 그다음에 Vmax는 4.6에 펄스 프레셔 그레디언트 57, 4.1에 41 정도 되셨던 환자분이고요. LV 펑션은 케이스 A 환자는 정상, 케이스 B는 워낙에 국소벽 운동 장애가 있으면서 LV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좀 있던 환자입니다. 두 환자의 EKG입니다. 네로 QRS, 약간 케이스 A에서 난 스페시픽하게 이제 ST 좀 플래트닝이 보이긴 하는데 둘 다 이제 LVH고 큰 이상은 없고 왼쪽 케이스 A 환자 같은 경우에는 PR 인터벌이 212ms로 퍼스트 디그리 AV 블럭이 이미 좀 있었던 환자입니다. 엑스레이 보면은 케이스 B 환자 똑같이 둘 다 카디오메갈린이 있는데 케이스 B는 디퓨즈하게 레티큘러 오베시티가 있는 걸로 봐서 폐 상태가 꽤 안 좋겠다라는 건 의심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하드팀 미팅해서 이제 두 환자 다 그냥 흉부외과 선생님들께서 탑의하세요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CT 찍어서 이제 측정을 다 해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그런 그 컴플릿 에비 블럭 관련돼서 이제 멤브레너스 septum 랭스가 중요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CT 영상의학과 선생님께서도 이제 판독을 다 해주시는데 케이스 A는 1.4mm로 이제 굉장히 짧게 사실 이 영상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3D맨쇼 캡처를 하려다가 못해서 1.4 이쪽은 0이라고 해주긴 하셨는데 0보다는 더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마 판독이 안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탑위는 크게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케이스 A는 15% 오버사이징, 케이스 B는 29% 오버사이징을 해가지고 에볼루트 프로 29, R34로 진행을 했고요. 약간 앞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허리zon털한 심장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보시면은 이제 커습 샬로하게 임플란테이션 하기 위해서 커습 오버랩 비율에서 쭉 진행을 하는데 케이스 A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하게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는데 케이스 B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LV로 다이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간 그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으면서 이제 한쪽이 계속 깊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캡처를 하고 다시 하고 하는 것들을 걸쳤고 그래서 결국 보시면은 이게 한 번은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고 얇게 하면 밖으로 튀어나오고 하다 보면 또 들어가고 너무 많이 또 들어가고 해서 몇 번 사실 제가 직접 한 케이스는 아니고 밖에서 저는 응원단을 하고 있었는데 한 3-4번 리캡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파이널하게 보면은 그래서 얘는 할 정도로 좀 많이 딥 임플란테이션이 됐고 케이스 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정도면은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다 싶을 정도로 잘 임플란테이션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부터 EKG는 케이스 B 같은 경우에 오히려 컴플릿 에비 블럭이 심하게 오고 이런 걸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네로 QRS고 PR 인터벌이 조금 늘어났나 싶을 정도의 거의 차이가 없고 케이스 A 같은 경우에는 저 상태에서 이미 그 시술장 안에서
컴플릿 AV 블럭이 와서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를 인서션 하고 나왔습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P 웨이브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결국 케이스 A는 퍼먼트 페이스메이커를 넣었습니다. 넣었고 데이 3까지 이제 기다려 보다가 넣었고, 케이스 B는 끝까지 퇴원할 때까지 뭐 PR이나 QRS 듀레이션 다 문제 없어서 페이스메이커 없이 잘 지내시고 계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 탑이 하면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인서션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연구에 따라서 조금 정확하게 어떠한 인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뭐 어떤 데는 이제 RBBB가 이미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LVOT 칼시피케이션이 어떤지, 뭐 임플란테이션 뎁스가 어떤지에 따라서 뭐 확실히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도 되어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이런 EKG 변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RBBB 있고 뭐 QRS 듀레이션이 이제 뭐 비슷한 얘기죠. 있거나 아니면 밸브 오버사이징 인덱스가 중요하다. 오히려 이제 싱코프 히스토리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뭐 에머리 대학에서 이제 에머리 리스크 스코어를 만들어서 리스크 스코어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퍼센트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멤브레이너스 septum 랭스도 이제 아예 5mm보다 높으면은 뭐 얼마나 뭐 사실 깊게 안 깊게 상관없이 크게 문제가 없고, 뭐 2에서 5mm 사이, 2mm 미만이면은 뭐 많게는 20%까지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케이스 A 같은 경우가 이제 2mm 미만이어가지고 이제 임플란테이션 뎁스가 그렇게 깊지 않았음에도 페이스메이커를 넣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모든 컴플릿 AV 블락이 퍼머넌트하고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이제 좀 회복하는 거를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뭐 환자 그 병실 회전율도 중요하고 이제 또 탑이 환자들이 많으니까 계속 입원시킬 수 없으니까 좀 빠른 시기에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나가고 그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저랑 병원 말고 집에서 같은 방을 쓰는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건데, 한 싱글 센터에서 탑이하고 나서 컴플릿 AV 블락이 오는 환자들을 쭉 살펴보고 뭐 페이스메이커를 넣었든 안 넣었든 이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살펴봤더니, 퇴원하고 나서 이제 이런 입원 기간 도중에도 이제 리커버리 되는 환자들이 한 전체 13%에서 절반 정도가 이제 AV 블럭이 됐다가 돌아오는 환자들이 있고요. 이 환자들이 페이스메이커를 넣고 퇴원을 하더라도 또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나중에 결국 페이싱이 안 들어가고 페이스메이커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 있는, 누가 리커버리를 할 수 있을지 좀 예측할 수 있는 자들은 뭔가 싶었더니, AV 블락이 오는 거는 이제 임플란테이션 뎁스에 꽤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오히려 이게 퍼머넌트하게 오냐 안 오냐는 오버사이징 인덱스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건데, 워낙에 싱글 센터고 이제 N수가 많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러한 환자들을 페이스메이커 안 넣고 좀 지켜봤을 때 이런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의 그런 이제 오즈 레이쇼,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아가는 거는 이제 뭔가 PR 인터벌이나 QRS 듀레이션이 점점 늘어나거나 이럴 경우에 이 환자들이 돌아오는 것보다는 이제 계속 온고잉하게 블럭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인서션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탑이 케이스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이런 이제 몇 가지 인자들을 가지고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케이스를 준비했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